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것은 저희들 외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특히 초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들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맞은 거거든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은 건데 사실 우리가 맞았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 하는 게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욕하는 거. 이 개자식 죽여버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때리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부부 사이도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불륜을 했다, 외도를 했다. 그러면 이제 남편 입장에서 이제 욕을 하고 이제 심지어 때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상대가 또 잘못한 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을 잘 못하고 이제 맞게 되는 경우들, 또 욕을 먹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 경우에 여자가 이제 욕하고 때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뭐 여자가 당연히 힘도 약한데 어떻게 때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러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외도라는 거는 잘못을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반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맞는 경우들이, 때리는 경우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이제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욕은 기본이고 이제 때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욕하고 때리는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내 마음은 조금 순간적으로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좀 이야기 나눕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좀 시간이 지나서 차분하게 아이메시지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화가 났다, 서운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게 좀 더 이제 낫다는 거죠.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뭐 또 욕하고 또 막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굉장히. 근데 그래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욕하고 때리는 것보다는 이제 말로 하는 게 낫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의의에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욕하고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사실 빌미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는 이제 욕하고 욕도 먹었고 맞기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은 어느 정도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상대가 이게 사실 본인이 나에게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욕먹고 한참 이렇게 맞으면은 이렇게 열이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나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쌍방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왔을 때에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또 자기를 위해서도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 뭐 어떤 의미에서 좋지 않냐면 사실 이게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스피린을 그 타이레놀을 예를 들어 몸이 아파가지고 한 알 먹었는데 다음에는 두 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알 먹어야 되고 다음에 네 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더 많은 걸 먹어야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내성의 기본인데 그 우리가 욕하고 때리는 것도 사실 잠시의 쾌감이나 잠시의 좀 후련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한 번 욕하고 또 한 번 때리는 거로 좀 약간의 후련함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 욕하고 더 센 욕하고 또 한 번 때릴 거 두 번 때리고 이렇게 해야지 좀 마음이 조금 낫다는 거죠. 나중 돼서는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때려도 마음이 후련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데 자기 자신이 계속 욕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점차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배우자는 죽었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욕하고 때리는 그 습관들이 남아있게 되고 또는 배우자가 돌아왔는데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배우자 말고 다른 뭐 예를 들어 가족, 자녀들 또는 뭐 동네 이웃들
또 일로 만난 사이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화가 나면 욕하고 막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성품이 그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괴물과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괴물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욱하고 때린다. 그리고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번져갔다. 이렇게 하면 좀 내가 많이 진행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 가급적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욕하고 때리는 거는. 뭐 또 근데 여기도 사실 경우마다 가족마다 다 다른 거죠. 뭐 너무 열받는데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어디 있어요. 뭐 이것저것 때리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욕하고 때리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 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어린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안 좋고, 당연히 뭐 어딘가에 쏟아내야 되고, 죽는 것보다 사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다 당연한 거죠. 한 발짝 물러서 보면. 근데 그게 당사자가 되면 사실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이지만 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큰 상처 없이 또 여러분의 자존감을 잘 지키시면서 지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